제가 고3 때 구평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이제 그 결과가 수능으로 이어질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게 제가 자신 있어 하던 과목이 수학 영역이랑 과학 탐구 영역인데 이 공부를 제가 또 구평 성적만 믿고 소홀히 해서 의대 입학을 하지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재수를 할 때는 남들보다 빠르게 준비해야지 제가 그 현역 때 못 이뤘던 의대를 간다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1월부터 학원에 입소하는 재수 선행반부터 다녔는데 이 다닌 이유가 재수를 결심한 사람은 어찌되었든 그 1년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재수 선행반을 안 다닌다고 하시면 12월, 1월, 2월 하면 이렇게 3개월을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논다는 건데 이러면 고3 때 조금이라도 했던 그 공부가 아예 없어진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은 되기 싫어서 재수 선행반부터 다녔고 일단 저는 재수 선행반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 위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였고 일단 기숙학원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가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없어서 제 몸에 그 기숙학원의 패턴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다잡는데 그 선행반 기간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숙학원에 들어와서 재수를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웬만하면 그냥 재수 선행반부터 다니시는 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3 때 틈만 나면 친구들이랑 뭐 PC방을 간다거나 그냥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공부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결국 수능에서 이렇게 성적이 제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절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활 습관, 공부 습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을 알아본다고 계속 알아봤는데 학습 관리도 되고 입시 관리도 되고 생활 관리도 해주는 학원은 이 의대관보다 좋은 학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의대관을 다니면서 제가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그 의대관의 질문당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당직 시스템은 점심시간에 저희가 이 기계로 예약을 하면 자습 시간에 저희가 선생님께 직접 가서 1대1로 궁금한 거나 제가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수학에 관한 질문이 좀 많았는데 거의 백용기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 백용기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거나 질문을 받아주실 때 그냥 학생의 시선에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봐 주셔서 정말 이해하기 쉬웠고 또 선생님께서 문제 풀이를 해주실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흡사 나무가 이렇게 가지치듯이 그냥 완전 여러 가지 방면을 풀이를 해주셔서 이 한 문제 풀이를 듣거나 설명을 듣는데도 수많은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엄청나게 덥고 후덥지근하고 그냥 습도가 높아서 공부하기 힘든 7월에서 8월 정도였는데 이 덥기만 해서 뭐 공부를 할 수 없다, 뭐 슬럼프가 왔다 이건 아니고 일단 6평이 끝나고 별로 안 되는 시기라서 아이들이 막 6평 성적이 자기 성적인 양 들떠 있고 이미 대학 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한 시기예요. 저도 물론 똑같은 심정이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 뭐 억지로 공부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러 제가 휴식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았고 그냥 운동을 좀 더 했습니다. 의대관에는 이렇게 밖에 풋살장도 있고 지하체육관도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마련해 놨는데 저는 그중에 7, 8월 달에는 축구를 좀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재수생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공부에 집중하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슬럼프 시기에 운동을 안 하고 연필을 더 잡아봤자 공부가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데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자유시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숙소에 들어가서 그 정리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한 5분도 안 돼서 잠에 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청 깨어난 느낌을 들 거예요. 그 다음날에는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자기가 하자는 공부에 집중하고 자기가 할 뭐 인강을 듣거나 할 때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 하루는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날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뭐 한 3, 4일 뒤에는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이래서 7, 8월 달에 그 슬럼프를 이렇게 좀 지혜롭게 넘긴 것 같습니다. 그 또 재수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또 학원에 돌아와서는 공부만 하면 된다, 뭐 나는 이제 공부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좀 말하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수할 때 담임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성공하려면 인성부터 갖추고 사람부터 되라, 그리고 이기적으로 그러면 결국엔 다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생활 할 때는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마시고 한 발짝만 좀 떨어져서 생각하고 양보하는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의대관에서 재수라면 분명히 힘들 것인데, 여러분이 뭐 부모님 권유나 뭐 주변 사람들 권유로 들어왔다 해도 결국에 재수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 건데, 그 선택한 1년을 뭐 시간을 버린다는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렇게 좀 더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사람이 한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재수를 하면 20살인데 뭐 1년을 더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은 80년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수를 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결과 그 이상이 여러분의 두 번째 수능이 끝나고 찾아올 거예요. 그 평가원 기출을 제재별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학습했는데, 여기서 학습했다는 게 단순히 뭐 글을 읽고 그냥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긴 종이에다가 글의 구조를 제 손으로 뭐 적어본다거나, 그리고 글을 아예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뜯어본다는 느낌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원에서 출제한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뜯어본다면 글이 짜임새가 아주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치밀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기출이 계속 반복되고 과거의 기출이 다시 출제된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출된 지문들을 뜯어서 보면 평가원이 자주 인용하는 제재나 그럼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또 반복 학습하면서 자기 머리에 지식으로 쌓는 것이죠. 이렇게 지식으로 쌓는다고 해서 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이런 지식들이 저희가 뭐 나중에 평가원 시험을 치르거나 수능을 칠 때 머리에 쌓여 있는 그 지식들이 글을 읽을 때 막 이제 아주 도움이 돼요. 막 머리에서 그 글들이 이제 연습할 때는 적어서 했지만 또 이 풀 때는 또 숙련이 되면 머리에서 정리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재수 초반 학습법이고 중후반에는 저희 의대관에서 제공하는 하이퍼 상상 모의고사나 수능 fit 모의고사 같은 좋은 문제 퀄리티를 갖춘 실전 모의고사로 또 화작문에 몇 분, 문학에 몇 분, 비문학에 몇 분 이렇게 시간 분배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학도 국어와 마찬가지 재수 초반에는 평가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평가원 기출 문제에도 고난도 문항이 매우 많은데 그 고난도 문항을 아무리 복잡하고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답지를 보지 않고 자기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설계한다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 문제를 설계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인데,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보자마자 시간을 좀 아끼려고 바로 연필을 들이밀어서 이렇게 수식부터 계산하곤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설계를 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수식에 적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신이 목표라는 지점이 어딘지 까먹게 되어서 문제 풀이에 들어가다가 자신의 풀이에 이렇게 꼬여버리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이 설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남 하이퍼 의대관의 수학 선생님들께서도 그 문제 푸는 것을 설계한다는 것을 수학을 한다라고 하셨고, 설계를 끝나는 지점을 수학이 끝나는 지점이라고도 하실 만큼 이렇게 설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설계해서 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학 문제들을 자신이 잘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수 초반쯤의 얘기고, 중후반부터는 또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풀이에 뭐 또 돈 쓰지 마시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수능 핏이나 30번 없는 모의고사, 하이퍼 실전 모의고사 같은 양질의 실전 모의고사로 시간 분배를 연습하고 여러 형태의 신유형 문제를 접해보면 여러분이 뭐 수능에서 뭐 당황한다거나 또 못 푸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구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과목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화원생원 선택자이고 고1 때부터 제가 그 화원생원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1, 고2, 고3 때 개념 공부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개념 공부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재수 초반인 한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은 문제풀이에 매달리거나 그러지 않고 개념 공부만 했어요. 문제풀이를 하려면 일단 개념이 탄탄히 잡혀 있어야지 문제풀이를 할 수 있고, 또 개념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이 6월 이전에 그 아예 개념을 외워버린다는 심정으로 학원에 나오시는 과탐 선생님들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인데, 그리고 또 화원생원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타임어택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 타임어택이라는 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과학탐구 수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어려워서 생긴 말인데, 그 유독 화원생원이 심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타임어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풀이가 또 필수적인데, 일단 평가원 문제, 기출문제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해요. 또 이 평가원 문제가 변형돼서 또 새로운 평가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기출문제들의 퀄리티가 좋은 변형 문제들을 접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좋은 변형 문제들은 저희 의대관에서 제공하는 수능 핏 모의고사나 하이퍼 실전 모의고사를 대비하시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의대관에는 정규 시간에 일주일에 2시간이라는 수리 논술 시간이 들어있어서, 솔직히 말해서는 뭐 이 2시간 갖고 뭐 수업 똑바로 듣고 복습 열심히 하면 웬만한 대학교 논술고사는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수리 논술 시간으로도 이렇게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도 그 수시 6장을 다 논술을 적어서 좀 더 보충 학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해 보다가 또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6평이 끝나고 그 의대 논술을 쓴 학생들 대상으로 메디컬 논술이라는 반이 개설되는데, 이름 그대로 이 반은 뭐 의대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반이고요. 이 수업에서는 주로 그 주요 대학 의대 논술 기출 문제를 또는 아니면 선생님이 선정하신 주요 논제들을 수업하는데, 그 수업을 하고 그 답안지를 제가 적으면 1:1 첨삭도 해주시고, 또한 제가 부산대 의대 논술을 쳤는데 그 의대 논술 문제에서 그 메디컬 논술 수업에서 나 그 같이 다뤄본 논제가 이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제 눈에 익을 정도로 나와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대에 논술에 붙어서 그 갈 수 있던 것도 전적으로 메디컬 논술에 도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수가 시작되는 1학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념 공부인데, 근데 뭐 고3 때랑 똑같이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한다면 뭐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재수할 때 이 개념 공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도 점검하면서 자신이 취약한 개념은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단히 개념을 다져야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라고 하면 또 수업은 안 듣고 자습 시간을 또 할애해서 개념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념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강남 하이퍼 선생님들의 수업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렇게 수업을 안 듣고 혼자 개념 공부를 하면 시간은 많이 들고 또 효율은 떨어져서 이게 효율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2학기에는 또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양질의 문제들을 가지고, 양질의 문제라는 것은 또 평가원 기출 문제, 검증된 사설기관, 이투스의 뭐 문제집 이런 것들로부터 문제 푸는 감을 익혀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또 벌써 2학기 때부터 뭐 문제풀이를 하면서 시간을 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2학기 때부터는 추천하지 않고, 왜냐하면 2학기 때는 이 문제 푸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학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로 임하셔야지 나중에 실제 시험이 치르시든 모의고사든 시간에 맞춰서 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시간이 촉박한데 풀 수 있을 확률은 아주 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학기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개념이 살짝 불안하시는 분들은 뭐 다지선다 보기를 통한 개념 점검 정도를 짧게 가지시고, 나머지 시간은 그 양질의 실전 모의고사로 시간 분배를 해서 그 연습을 하시고, 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안 풀 문제를 미리 정하는 것인데, 뭐 수학에서는 뭐 주로 수험생분들이 30번을 뭐 아예 손도 안 대고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문제를 거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게 항상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건데, 과도한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풀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또 3학기라고 실전 모의고사만 보지 말고 또 흔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평가원 기출 문제로 눈을 꼭 한 번씩 평가원 스타일로 정화시키는 게 꼭 필요합니다.